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하권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옷차림에 특별히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를 보내기 싫은 건 날씨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강추위가 기세를 올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시작하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손발이 꽁꽁 얼는 듯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영하 10도의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이 파랗게 꽁꽁 얼었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 내외 보이며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추위 속 건조함도 매우 심해졌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현재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발견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완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적 아래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추가로 드는 330억 원의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터널 공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에서 지난 2020년 고려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외구 방어를 위해 축조된 성곽의 길이가 400m, 전체 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동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동해안에서 조사된 그 고려시대 토성이 이렇게 정확히 남은 예는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유적 보존을 위해 유적 아래 터널을 뚫는 방식을 최종 결정했고 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이달부터 설계 변경과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연약 지반인 토사로 이루어져 터널 굴착과 시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기 연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반 구간보다는 토사 터널은 보강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유적의 절반 정도는 보존 조치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터널을 만든 뒤 터널 상부에 다시 유적을 복원하는 공법이어서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3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언제쯤 사업비를 확보해 터널 공사가 시작될지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총사비가 변경되고 300억 정도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빨리 승인을 해주시고 이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수건 사업인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이 2024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속간 예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경북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해 공사장 패널 일부가 날아가는 등 경주 10건, 포항 8건의 위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시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8m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 포항시 북구 기계면이 초속 23.3m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강한 바람과 한파는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여객선의 운항은 물론 울릉군 전역에 교통이 통제되고 제설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오전 2시부터 내린 눈은 오후 7시 기준 72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울릉군은 전 지역 대중교통을 통제하고 제설차 등 9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폭설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많게는 3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이 이들을 돕기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사법접근센터입니다. 독립된 공간에 상담실이 마련돼 있고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0대 자영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 벽지라던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완전 새 가게처럼 바꿔달라고 구두상에 주장을 하니까 좀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사법접근센터는 단순한 민원 상담을 넘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우선 지원 창구에는 법무사가 상담위원으로 근무하고 변호사회와 노무사회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합니다. 사법접근센터는 수원, 전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대구지법에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운 반면 막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개소 이후 하루 평균 90여 명이 직접 찾거나 30여 명이 전화를 통해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사항은 고쳐나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에 영덕 강구항과 포항 구평리항, 신창 1, 2항이 포함됐습니다. 영덕 강구항에는 수산식품 창업 클러스터와 청년 창업을 위한 수산 복합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또 구룡포 구평리항에는 2026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해녀 테마 피크닉장과 해녀 복합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장기 신창 1, 2항에는 20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어항 외곽시설 보강과 계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지역 농산물로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색다른 아이디어에 각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곶감과 쌀로 빵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빵은 호랑이와 곶감 두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곶감 특유의 식감과 맛에 쌀빵의 고소함도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억 원, 최근 1년 새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곶감에 얽힌 이야기와 지역의 관광 자원을 결합한 창작 스토리북을 만들어 홍보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명절에만 판매가 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평소에도 꾸준히 발생을 하는 게 어려워서 요거를 조금 더 매출을 이제 꾸준히 발생을 시키고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치즈로 떡을 만드는 이곳은 캠핑족을 겨냥해 손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떡을 비롯해 다양한 떡 가공품을 개발해 지난해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라이브 쇼핑과 SNS로 집중 홍보해 매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15일 이내에 도정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정말 신선한 원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더 알아주시는 것 같고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 결과 참여 업체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에서부터 창업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로를 찾는 노력에 각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영아수당 대신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키우는 경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차액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청년 문화활동가 1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가 주소지거나 경주에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8살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청년 문화활동가는 권역별 예술 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공연과 전시, 마을 축제,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3개에 관한 논의에 나섭니다. 앞서 여야가 발의한 3개 법안이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사용 후 해결료 관리위원회의 지위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가뭄 일수가 215.6일로 역대 가장 길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의 연간 강수량은 856.8mm로 평년 대비 75.9%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가뭄 일수가 215.6일로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3번째를 기록했고 이들 지역 모두 1974년 관측 이후 최장 기상 가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서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지난해 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서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 고속철도가 지나는 신경주역의 명칭이 경주역으로 변경됩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신경주역의 영명을 경주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경주역이 2021년 12월부터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경주시는 지난해 1월 신경주역 영명을 변경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울진군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규 인증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농가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판매되는 농산물의 택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나 단체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부당한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연휴를 보내기 싫은 건 날씨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강추위가 기세를 올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며 손발이 꽁꽁 어는 듯한 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영하 10도의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이 파랗게 꽁꽁 얼어 있습니다. 기온이 좀 더 낮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 내외 보이며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추위 속 오늘 건조함도 매우 심해졌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와 눈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시키긴 어렵겠습니다. 위성 영상 오늘 살펴보시면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은 춥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성주 영하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성주 모두 영하 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김천 영하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영하 2도, 김천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7도, 청송 영하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의 낮 기온은 오늘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계속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